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뒤집는 유튜브 채널 드라마 뒤집기입니다. 돈 있고 시간 많고 이름도 있는 젊은이들이 잇따라 마약에 희생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유아인이 마약에 찌들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마저 마약에 깊이 빠져서 너무너무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네요. 전직 대통령 손자도 재벌 3세도 탤런트도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3월 17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했지요. 그런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뒤 괴로워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마약에 손댄 고위층 자제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보냈거나 시간이 많고 돈이 많다는 점이지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지요. 자기 힘으로 마약을 끊어내기 어렵다면 강제적인 치료와 사랑을 담은 돌봄이 필요하겠지요. 동시에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마약 스캔들을 끊기 위해선 약물 투약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학생이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한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고위층 자제들의 잇단 마약 스캔들과 관련해서 대놓고 마약을 해온 부유층 유학생들이 이제는 마약을 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네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조기 유학생들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게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승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에서 마약을 접한 유학생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육과 치료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대마류는 합법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조기 유학한 학생들은 죄의식 없이 대마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영사관, 대사관에선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에겐 대마초도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학생활 중 마약에 손을 댄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학 생활을 끝마치고 귀국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승연구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국내 마약 딜러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한번 접한 이들은 귀국 후에도 다시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한 금전적 여유까지 있어서 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서로 국내에서 연락하면서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도 유학생 지인들의 마약 등 범죄 혐의를 폭로하려고 했고요.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폭파됐지요. 실제로 검찰은 재벌 3세 등이 포함된 마약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미 검찰은 지난 1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사회 유력층 자녀 17명에 대한 대마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지요. 당시 수사로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온 경우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 10일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를 호남마약, 액상 대마 투약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구속 기소했는데요. 그 손자 나이가 45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약을 끊지 못했겠지요. 마약은 수요자가 존재하면 언제든지 국내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 수요자들은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마약 공급자들이 없어집니다. 마약이 지금처럼 퍼져나가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빨리 이 더럽고 무서우며 흉악한 죄악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드라마 뒤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